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참 좋죠. 네, 이렇게 에브랜드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죠. 예, 성공 전략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후속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플로리다 주에서 이제 직원 한 40명을 두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법인 등록을 하고 난 다음 날 주지사한테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주지사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뭐 필요한 게 없냐? 당신을 위해서 뭐 다리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뭐 도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를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뭐 치킨 업체가 그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더니 이 하와이안 막 꽃무늬 있는 그 셔츠를 입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와이안처럼 이렇게 꽃다발을 걸고 그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하는 데서 막 이러면서 같이 뭐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그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시장이래요. 나머지 사람, 그 남자들 몇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이제 그 회원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와서 그 오픈식에서 막 같이 그러죠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업을 해줘서 고맙다고. 일단 세금을 내줘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낼 거니까 세금을 내줘서 고맙고 또 이제 종업원들을 채용을 해줄 거니까 그 고용 창출을 해줘서 고맙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작은 사업이지만 그래서 고맙다고 와서. 자,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이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은 성공한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 한 명의 고객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정치가라면 단 한 표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뭐 그 선거철 되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죠? 뭐 선거 때만 봉이야 국민이 이런 거 느낄 때가 있는데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단 한 명의 고객도 당연하게 느끼지 않는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느 백화점을 방문을 했어요. 백화점 방문했는데 참 제가 그 백화점에 가서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층에 이제 핸드백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3만 원짜리 핸드백하고 100만 원이 넘는 핸드백하고 똑같이 진열이 돼 있어요. 뭐 여기는 더 대충 진열이 돼 있고 저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진열이 돼 있어요. 종업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손님들이 만졌다 놨다 하니까 100만 원짜리도 약간 기울어져 있고 3만 원짜리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100만 원짜리 고객을 홀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백화점에서는 3만 원짜리 고객이나 100만 원짜리 고객이나 똑같이 대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 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집에서는 5만 원짜리도 팔고 있고 뭐 50만 원짜리도 팔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 고객한테는 저 싸게 사는 사람이 말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고 50만 원짜리를 사는 고객이 오면 쫓아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죠? 뭐 가방도 받아주고 차 드실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5만 원짜리 또는 5천 원짜리를 사는 고객이 그 50만 원짜리를 사는 고객의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50만 원짜리를 사는 사람이 음식점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이 5천 원짜리를 사는 그 5천 원짜리 가방을 산 고객이 그 음식점의 고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연결이 돼 있죠. 요즘 이제 경영학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고객이라고 다 고객이냐? 고객을 분리해야 된다. 많이 써주는 사람, 작게 사주는 사람, 별로 영양가 없는 고객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대8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 그 사람한테 집중하자. 뭐 그래서 VIP 고객 뭐 별도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는데 사실은 어느 부분 역시 뭐 많이 사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에 우리가 2대8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80%의 매출을 올려주는 20%의 고객한테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그 20%의 고객이 가고 없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사실은 이 80%의 고객 중에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사실은 그 상위 20%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고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한다는 건 물론 매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바로 이 아까 그 플로리다 주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주지사한테 전화를 받았던 것처럼 그죠?
또는 이제 그 조그만 그 치킨점 하나 열었다고 시장에 나와가지고 축하를 해줬던 그 사례처럼 단 한 명의 고객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림동에서 순대를 가지고 황금을 만든 여자라는 그런 뭐 별명을 얻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신림동 타운에 수많은 순대집들이 있지만 정말로 특이하게 특별하게 더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본인의 성공 비결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는 고객이 오면 왜 대학 입시 시험에서 1점 차이로 당락이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렇게 고객을 봤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절대 그냥 보내거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우리 집에 발을 디디는 고객들은 어떻게든지 내 사람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철저하게 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 왔을 때 또 환대해주고 이런 전략이 내가 오늘을 있게 한 성공 비결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는 참고 기다리는 법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 창업하신 분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조금만 매출이 떨어지거나 하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 굉장히 성공한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집에 들어가려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성공을 했고 뭐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건물도 사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인데 사실은 그 집이 오픈하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장사가 안 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근에서 지금은 이제 멀리서도 예약을 해가지고 그 집 이름을 듣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근에서 있으면서 그 집을 처음부터 가본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혀를 껄껄 차면서 얘기하죠. 야, 참 격세지감이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진짜 손님도 없어가지고 테이블이 텅텅 비어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제나 고객이 오나 그러면서 손 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좋게 한다면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성공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철새처럼 참 자기의 커리어를 바꾼다든지 철새처럼 업종을 바꿔나간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우물을 제대로 파가지고 정말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은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스타 중에는 철새가 없습니다. 슈퍼스타 중에서는 정말 자기의 혼을 담아가지고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정말 뭐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명성을 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춘 500대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그분의 강의를 직원들한테 듣게 하고 그분의 책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책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공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폐일은 하고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오늘 내가 어떤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를 했으면 한 명의 고객을 만났으면 내일은 2명의 고객을 만나라는 거죠. 그 다음 날에는 3명의 고객을 만나고 그 다음 날엔 4명의 고객을 만나고 만일에 내가 1명을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명을 만나려면 뭐 가랭이 찢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매일 하나씩 조금씩 개선을 시켜 나가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절대 후퇴하지 말고, 그죠? 매일매일 하는 거죠. 우리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침 8시가 되면 학교를 갑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9시까지 출근 시간인데 출근을 하다가 보면 늦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뛰어가는 직장인들 많이 있죠. 이게 초등학생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발전하거나 개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50대인데 그죠? 60대인데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젊음이 유지됐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처럼 오늘 하나를 했으면 내일 2개를 할 수 있도록 절대 내 인생에 후퇴는 없다. 이런 자세가 성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을 하다가 보면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업원입니다.
내가 프리랜서로 정말 뭐 떡볶이집 3평짜리를 운영한다면 나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나 혼자만 웃고 나 혼자만 고객을 잘 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종업원이 있습니다. 이 종업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관건입니다. 메가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다라고 하면 가맹점을 뭐 100개씩 500개씩 심지어는 뭐 큰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1000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프랜차이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랜차이지는 가맹점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메가가 들어있어요. 뭐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메가 프랜차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맥도날드 점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맥도날드 점포 20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규모가 큰 가맹점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맥도날드 10개 운영하고 KFC 10개 운영하고 또 뭐 또 다른 어떤 뭐 비디오샵 같은 것들을 또 점포를 10개 운영. 내가 30개 점포를 거느리고 있어요. 자,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구멍가게 재벌이죠. 구멍가게는 구멍가게인데 정말 재벌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사를 조그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못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처음에 50평짜리 음식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실패를 해서 30평짜리로 줄였어. 그다음 또 실패해서 10평짜리로 줄였어. 이제는 또 실패해가지고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청소 사업을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을 해가지고 점포를 또 확장하고 또 확장. 근데 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어떤 경영을 하는 원칙 중에서 많은 경영학 국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한 사람을 배려해라, 투자자를 배려해라, 주주를 배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투자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에서는 누구예요? 내가 투자했잖아요. 네 생각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배려해야 될 사람이 종업원이다. 라는 게 바로 요즘 이제 달라진 내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칙, 내가 구멍가게 재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사람을, 종업원을 먼저 배려해라.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을 배려해라. 고객보다 종업원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어떤 그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은행 출신인데 이분은 놀랄만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분한테 성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뭐가 성공 비결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우리 종업원들만 쳐다봅니다. 쟤들이 기쁜지 나쁜지 쟤들 간의 사이가 어떤지.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사장은 잔소리해도 아이고 그래 사장이니까 봐주자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사장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종업원들이 행복한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종업원들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은 종업원들한테 꽃을 사들고 온대요. 종업원들이 너무 잘하니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종업원 배려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종업원을 잘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감성인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감성인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서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인재입니다. 많은 이제 그 사장님들이나 장업자들이 원숭이를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한데 토끼를 뽑아요. 토끼를 뽑아가지고 왜 나무를 못 타느냐고 아무리 타박을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 음식점을 먹으러 가거나 어떤 그게 가면 자기 것만 막 쫓아가서 먹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한테 먼저 배려해주고 커피 드실래요? 막 타주고 자기가 뒤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성인재입니다. 타고나기를 성격적으로 이 남을 배려해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자네 이게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유명한 말로 어우 자네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인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 감성 인재를 찾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설문지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에 조사하는 걸 보면 답을 하는 걸 보면 얘가 배려심이 있는가, 서비스가 마인드가 있는가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먼저 채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감성 인재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건 비단 종업원에 해당되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종업원이 그럴진데 사장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장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감성의 어떤 그 감성 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낙천적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 교오라 그룹의 굉장히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사업을 기획을 했어요. 신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딱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해봐라 라고 했더니 저마다 그냥 치밀한 논리 가지고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요. 또 이래. 그 회장이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사람을 확 바꿔버렸대요. 조금 덜 똑똑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을 다 뽑았대요.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요. 이건 저래서 좋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 기획할 때는 그렇게 조금 뭐 똑똑하진 않지만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업 기획을 했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팁을 바꿨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았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5만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할 때는 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붙이지 않았대요. 저돌적으로 이건 100%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뚫고 나가는 그런 인재를 채용했다라는 얘기를 자기 이제 그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감성 인재의 첫 번째 특징은 낙관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감성 인재의 특징은 뭐냐면 지성입니다. 지성.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벌이 좋고 학력이 좋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궁금한 걸 배우고자 하는 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게을러서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요, 의사 선생님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는 아니겠지만 못지않은 척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미장원에 가서 날마다 머리를 하는데 정말 머리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머리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하지? 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분이 화장이나 피부나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잘한 사람 부러워만 하는 거죠. 옷 잘 입는 사람 부러워하지만 정말로 그 백지연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선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공부 하나도 안 한다라는 거죠. 옷을 잘 입고 싶으면 패션지를 보고 연구를 하고 정말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세계 배색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만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성인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지성, 배우려고 하는 호기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성인재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TV 뉴스를 봤더니 모 공무원이 건설과 관련되는 이제 일을 했는데 뭐 오피스텔이 몇십 채고 뭐 뜬다는 데는 다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발을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공무원은 그냥 부업이고 투자가 본업이었더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로 노동윤리에 가장 어긋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놀러 보냈는데 노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저거를 사업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 이 메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갔는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노동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아무리 힘들지만 정말 내가 생각한 원칙은 지킨다라는 거죠. 전라도에서 그 유기농 생산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때 그 자기 브랜드를 걸고 삼겹살집이나 일반 음식점에 유기농 야채를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리고 그 유기농 야채 그 간판을 걸고 유기농 야채를 지급했던 업소들이 장사가 참 잘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잘 되는 장사를 완전히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채값이 조금만 움직이니까 자기네 간판을 걸고 유기농 야채를 사용한다고 자기네 간판을 걸고 유기농 야채가 아닌 농약 야채를 써가지고 팔더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자기는 양심을 속이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동윤리입니다. 내가 고객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내가 원가가 좀 오르고 뭐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고객한테는 좋은 음식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능력. 제가 언젠가 그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효창공원 앞에 있는 이제 기사식당을 갔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기분 좋게 들어가서 동태찌개를 먹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세상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거기서 기사식당에서 밥 먹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당연히 10,000원 정도는 있으려니 하고 들어갔는데 돈이 4,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돈이 없다고. 근데 그 아저씨가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다음에 올 때 갖다 주면 안 되냐? 내 신분증을 맡겨야 되는데 신분증도 없다. 뭐 추리링 바람으로 나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괜찮으시다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다음번에 꼭 갖다 준다고 그러고, 다음번에 저희 어머니가 잊지 않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갖다 주셨어요. 갖다 줬더니 저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많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가져오셨다고.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이제 그 집의 충성 고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돈보다는, 그죠? 그런 것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감성인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성인재의 특징은 성실성과 지각성입니다. 우리 이제 그 어떤 성공한 분이 자기 책에 썼어요. 시간 엄수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저도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직원들이 지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떤 사람하고 약속했을 때 늦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시간 엄수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지각하는 사람들, 시간을 어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사람한테만 이상하게 차가 막힌대. 그 사람이 탄 지하철만 항상 연착이 된대.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기다리게 해도 될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또 좀 기다려봐라.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성실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뭐 사연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보통 와서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은 사장한테 죄송해야 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그 종업원 다른 직원들이 그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뭐 함부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그 사장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그만두지만 사실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실성과 지각성에서 또 한 가지가 서컹커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 좀 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좀 다혈질입니다만은 다혈질이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죠? 막 툴툴툴툴 끓이면서 날마다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어떤 사학가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비교했냐면 서컹크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이 서컹크가 위협을 느끼면 방귀를 붕 끼죠. 그러면 몇 미터까지 그 방귀 독가스가, 그죠? 주변에 괴롭힙니다. 근데 그 서컹크가 낀 방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어때요? 자기 자신한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각을 한다는 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지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비교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그 핵심 가치를 지키라는 거죠. 이 종업원들이나 고객은 항상 사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지각하지 말라,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라, 서비스는 이렇게 해라. 그래도 항상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바로 종업원들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각각이죠. 아이고 내가 포기하고 말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죠. 그럴 때마다. 자,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건 뭡니까?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의 열쇠를 그냥 망하거나 말거나 남한테 맡기는 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방구를 붕 깨어버리면, 뭐 사장이 막 이렇게 화를 내면 버텨낼 종업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부단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부단한 압력,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꼭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점잖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테이블 세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음식은 선입 선출을 해야 된다, 또는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서빙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성공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전략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연예인들이 참 뜨고 있죠. 옛날에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연예인으로 뜨기만 하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성공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 이런 그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연예인들은 드라마 속에서 자기가 회장이 되면 회장에 걸맞는 그런 연기를 하죠. 또 어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 정말 멋진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그렇게 동화가 되어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전략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 인생에서는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 다이하드라는 영화 있죠.
죽기도 힘들다는 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뭐 엄청나게 그죠? 뭐 그 괴력을 발휘해가 살아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내가 어떤 멋진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걸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멋진 영화, 멋진 드라마의 성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